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반면 보수적인 문화가 강한 일부에서는 유리천장이라는 단어가 여전합니다. 아직도 완연하게 존재하는 유리천장을 극복하고 여성의 경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가오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여성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성주영 여성가족부 에이펙 여성경제회의 TF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70여일 앞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네. 저희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종 회의들 좀 방송에서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여성경제회의입니다. 이 말 그대로 여성의 경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분야를 논의하는 회의인데요. 이번에 처음 국내에서 열렸죠? 네, 맞습니다. 원래 여성경제회의는 저희 에이펙 회의는 2005년도에 부산에서 개최한 적이 있지만 저희 여성경제회의는 2011년도 민과 관이 합동으로 개최한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린 아주 소중한 에이펙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보니까 이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경제회와 더불어서 뭐 파트너십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하게 추진이 됐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여성경제 파트너십, 즉 PPWE라고 저희가 약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예. 저희가 그 여성경제 파트너십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실무자급 회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통 WEF라는 장관급 행사가 있고 실무자급 행사가 있는데 이 PPWE는 저희가 8월 8일부터 물론 지난 5월에 1차 회의가 이미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1차 회의에서 저희가 많은 준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차 회의가 WEF가 열리기 전 8월 8일에서 8월 9일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자급 회의를 통해서 장관급 회의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 이런 걸 좀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보니까 사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필요성이 산업혁명기부터 시작해서 뭐 세계대전 시기나 20세기 중후반 이때로 가면서도 계속 그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 왔는데 맞습니다. 당시와는 다르게 지금은 정말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의제가 좀 논의됐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논의됐습니까? 일단 젠더는 기본적으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에이펙에서 다양한 의제가 논의가 됐는데요. 저희는 이제 한국이 2025년도에 의장국이기 때문에 저희의 좀 이니셔티브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의제를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라는 내용을 주제로 해서 연결, 혁신, 번영의 세 방향을 중점 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연결 부분에서는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고요. 혁신 부분에서는 디지털과 AI 분야의 여성 역량 강화와 경제 참여 확대를 통해 미래 기술 환경 속 여성의 역량과 리더십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영에서는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변동에 따른 돌봄 체계 강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양질의 돌봄, 또 인프라 확충,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여기에서 논의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노력이 우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를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에이펙 21개 영내에 경제 회복력과 포용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주제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라서 연결, 혁신, 번영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되어 있는데 연결은 보면 젠더 폭력에 관한 요새 사회적 이슈가 또 끊임없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혁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래에 대비한 요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번영에서는 보니까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돌봄 인프라인데 말 그대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여성 이슈가 골고루 담긴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또 이번에 에이펙 회의에서 또 회원국 장관급 수석 대표와 실무자들이 좀 참여를 했었는데요. 10일 오전이죠. 이 민관합동 정책대화가 있었고 같은 날 오후에 고위급 정책대화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다양한 논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12일 날 저희가 이제 그 장관급 대화와 민간 합동 대화를 개최를 했고요. 저희가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민간 합동 대화에 다양한 얘기들이 장관급에 좀 이제
힘을 실을 정책적 힘을 실을 장관급의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를 장관님들이 오셔서 다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오전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저희가 그 장관급 그 수석 대표들이 다 모두 모여서 공동 성명문을 채택하는,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구 변동이나 다양한 내용에 대한 목소리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시간을 저희가 그 고위급 정책 대화를 마련해서 장관급 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대화에서 어떤 주제가 논의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여성의 경제 참여를 저해하는 장벽 해소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또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것도 있는데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여성 그 경제 에 대해서, 여성 참여 경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별 임금에 대한 격차 해소라든가, 그다음에 여성 디지털 경제의 접근성 제고라든가, 그다음에 노동시장 내의 성평등 촉진이라든가, 뭐 경력 단절,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뭐 돌봄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그다음에 가족 진화 환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저희가 저출생이나 노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성의 노동에 대해서 조금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돌봄이라는 게 그동안은 무료 돌봄으로, 그러니까 그 돈이 생각되지 않은 그냥 가족의 돌봄으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유료 돌봄의 하나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슈가 저희 민간합동대화에서 굉장히 큰 논의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그 여성경제회의가 열리기 전에 여성경제정책 파트너십이 좀 2번 열렸습니다. 맞습니다. 5월에 한 번 열렸고, 맞습니다. 이번에 회의가 열리기 전에 8월에 또 한 번 열렸었는데, 이게 여성경제회의의 실무회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저희가 1차 여성경제 파트너십, 즉 PPWE1에서는 제주도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한 3일간 열렸습니다. 이때 저희가 총 9개 주요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이때는 저희가 그 전문가들이 그 한국의 우선과제, 즉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가지의 우선과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에는 여성 대상 폭력, 예를 들어서 1차 회의와 2차 회의에 이제 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1차 회의는 여성 대상 폭력 예방이 어떻게 경제 성장의 촉진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라는 공동의 책무성과 비전을 구축하는 데 저희가 초점을 두었고, 2차 회의에서는 여성이 그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떠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여성경제 포럼, 즉 WEF, 저희가 장관급 대화에서, 그 다음에 고위급 회담에서 공동성명문 채택 이전에 이런 내용들은 이제 각각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공동성명문 채택 시 이런 걸 많이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에서는 폭력에 대한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고, 2차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전한 사회 안전망을 좀 구축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렇고요. 저희가 9개를 논의했기 때문에 뭐 그 폭력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인구 구조, 뭐 이런 변화, 그다음에 여성의 경제적 참여, 이런 모든 논의가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이런 다양한 대화들을 거치고 또 본회의를 거쳐서 공동 성명문이 채택이 됐는데, 맞습니다.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주제들이 담겼을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공동 성명문 채택이라는 게 만장일치이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실 공동 성명문은 2019년도에 칠레에서 만들어진 라세레나 로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과 여성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할 건지에 대한 이행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성명문은 그런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셨다고 보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에이펙 여성경제회의에 우리나라 우선과제 이행 및 그다음에 회원들이 원하는 그런 회원의 경제에 대해서 공동의 그 비전과 구체적 이행 약속을 제시하는 그런 문서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요 공동 성명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 공동성명문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20개 회원국들하고 논의를 했고 네. 오프라인으로도 4-5차례 만나서 계속 조율을 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양자협의나 저기 소그룹 회의도 계속 저희가 중간중간 열어서 이게 만장일치이다 보니 이렇게 만장일치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저희 팀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고 예. 이래서 이제 에이펙이 이런 그 공동성명문을 발의한 거를 갖고 이런 의제 협력을 토대로 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렇게 지침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에이펙 여성경제회의 전반에 대한 어떤 내용 중심으로 이번에 살펴봤다면 그 외 부대 행사적인 좀 측면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눈길을 끄는 부대 행사들이 있었는데 국제 심포지엄이라든지 정책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여성 이슈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에이펙 여성경제회의를 한국에서 처음 하다 보니 각계 민간이나 학계, 그다음에 뭐 시민사회 할 거 없이 이렇게 다양한 부대 행사를 좀 열어주셨는데요. 저희가 한국의 여성 분야 우선 과제인 디지털과 AI, 그다음에 인구구조, 그다음에 젠더 폭력 대응에 대해서 각각 그 세 파트로 나눠서 다양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5일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지속가능 발전과 여성의 경제 참여라는 국제 심포지엄이 열려졌고요. 그래서 양성평등 전문가, 특히 NGO 이런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에는 저희가 UN 여성 지식 파트너십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젠더 폭력을 대응하는 우리가 젠더 폭력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 대화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등 기술 매개로 하는 성폭력의 양상과 실태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최신 동향을 분석해서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거기랑 OECD, 공공거버넌스국이 공동 주최로 해서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정책 대화가 개최되었습니다. 인구구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에이펙 21개국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에이펙의 SC라는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인구 변화에 대한 인구구조 변동에 대한 그 내용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도 이번에 WEF에서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인구 구조를 좀 더 초점을 두어서 나누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인구 구조 변동을 위해서 저희 그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화 하는 거, 아이돌봄, 자격화와 그다음에 민의 이제 아이돌봄 그 돌봄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기관이 있거든요. 이런 서비스 기관의 등록제라든가 그 관해서 이거를 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조금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적인 내용도 지난번에 이제 좀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내용을 저희가 에이펙 21개국과 공유하고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본회의뿐만 아니라 부대 행사에서도 에이펙 회원국들이 공유하고 있는 여성 이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하나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에이펙 건강한 여성, 건강한 경제 연구 시상식이 개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여성의 건강과 경제를 연결한 시상식이다 이렇게 좀 들었는데 좀 어떤 건가요? 뭐 틀리신 말씀 아니고요. 저희가 2014년도에 에이펙의 실무 그룹이 이제 저희와 비슷한 이제 실무 그룹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성경제 정책 파트너십, 그다음에 그 HWG라고 보건 실무 그룹 이라는 게 또 있고 그다음에 인적자원 개발 실무 그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요런 세 개의 실무 그룹이 독일 제약회사인 머크사랑 같이 약간의 이니셔티브로 요런 이제 여성 건강, 여성 경제 뭐 이런 거를 좀 만들자 해서 이런 이니셔티브로 출발을 했고 2019년 칠레하고 머크사가 공동으로 연구상을 설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상은 일생활 균형, 그다음에 성별 기반 폭력, 또한 여성의 생식 건강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연구를 한 연구자들에게 상금도 주고 수상도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올해는 데이터 기반의 모성안전 정책 설계에 대해서 연구한 중국의 준주라는 분이 우승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우승한 내용을 같이 시상식에서 공유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아무래도 프라이즈에 대한 시상식이니까 그래서 서로 즐거워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연구 결과를 공유하면서 또 대화의 그런 흐름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차례 더 높아지는 맞습니다.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여성경제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말 그대로 빠르게 사회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 참여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것들은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 이번 여성경제회의에서 이를 관련한 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어떤 방향을 좀 그려가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여성경제회의랑 두 차의 PPWE, 여성경제 정책 파트너십을 개최를 하면서 저희가 그 안에서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인구구조 변화, 이런 모든 지금 지역에서 환경 변화로 갖고 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차례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예. 에이펙 회원경제 간 여성경제 참여 확대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협력을 다질 수 있는지 그런 기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도 더 나누었고요. 또 한국에 굉장히 좋은 정책적 모델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한국에 저희가 그 에이펙 어찌됐든 리더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아태 지역에 좀 확산을 했던 그래서 저희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그런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동성명문이 굉장히 좀 영광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상당히 기뻤습니다. 공동성명문이 채택이 돼서 그런 주요 문안에 대해서 2025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 정상선언문하고 외교통상 합동 강요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 회의에 좀 저희의 성명문 여성에 대한 이제 경제 참여의 발달 이런 성명문이 반영되도록 에이펙 외교부에 있는 에이펙 준비단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에이펙 21개국과도 모든 정책의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여성의 경제적 참여 확대가 지속적으로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또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성주영 여성가족부 에이펙 여성경제회의 TF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